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피 맺힌 호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관련 당국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쭉 돌아보면은요. 숨진 최숙현 선수 그전부터 계속해서 SOS를 보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차례 이상. 그렇지만 아무도 그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경주시청과 또 체육회도 이렇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지만 오히려 면박만 당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공개된 녹취록에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당시 상황을 녹음을 해놓았는데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팀 닥터라고 하는 자가 주로 폭행을 하고 감독은 옆에서 말로만 이렇게 거들었는데 그게 전부일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 앞에서 반성하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을 했던 팀 닥터도 아니랍니다.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하는 사람인데 닥터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국가대표 선수들 막 이렇게 치료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밝혀져야 될 일인데 참 다루기 힘들고 괴로운 이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요번에 거짓말에서 걸렸지. 이빨 깨물어. 그거 뒤로 돌아. 내 거짓말해. 죄송해.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딨어? 당연하시고 당신이지 제가 그랬습니다. 운전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최숙현 선수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없으세요? 방금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음에 좋은 일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됐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자, 최경철 의원 어제 그 녹취를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팀 닥터가 이렇게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감독은 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팀 닥터가 역할이 어떤 겁니까? 물리치료사라고 하는데 예. 의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 팀 닥터라고 불렀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의 후배가 아마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후배는 아마 팀 닥터에게 선배 대접을 했고 팀 닥터로부터 무언가 반대급부를 좀 받는 위치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니 팀 닥터가 여러 가지 그 마사지나 이런 행위를 해서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아마 감독과 나눠 쓰는 이러한 형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얘기인데 어쨌든 팀 닥터와 그 감독은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팀 닥터가 더욱 많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조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감독은 방관을 하였고 감독도 덩달아 몇 대 더 폭력을 휘두르고 이러한 아주 폭력의 동반자 관계였는데 이것을 23살짜리 아주 어리죠. 23살이면 이 뭐 대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얼마나 가혹하게 폭력을 휘둘렀으면 이것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황당한 것은요. 이게 경주시청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경주시청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인데 그렇게 선수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패가면서 굳이 1등을 해야 되는 팀도 아닌데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폭력이 이미 2월 달에 경찰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리고 경주시에도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가 알아보니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까지 송치를 했습니다. 4명에 대해서 폭력 행위를 가담한 사람들에. 하지만 경주시청팀은 전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월 달에 고소가 들어갔을 때 이미 이 사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주시청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독 불러서 너 왜 때렸어? 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말만 물었어도 이러한 극단적인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경주시청이 너무나 안이한 행정을 했다.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경주시청이 아주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들어보셨지만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었다라기보다는요.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진정하고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그리고 중단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23살 젊은 여자 선수가 겪었을 절망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진정과 고소와 들어달라고 하는 SOS를 보냈는데도 안 들은 이유, 귀를 막은 이유 무엇일까요? 가족의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천이가 당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경주시청에 찾아갔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김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잘못이 있으면 당장 귀국시켜서 트라이슬론 팀을 해체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저는 뭐 그 말만 믿고 집에 왔는데 10일에서 보름 사이에도 연락이 없었어. 제가 새로 전화를 했죠. 내가 진정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돈을 경주시청에서 2-3천만 원 들여갖고 전지훈련을 보냈는데 그러면 지금 뭐 귀국시킬까요? 이 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감독이라도 귀국시켜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예. 감독이 없으면은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고소장을 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 네, 그렇게 하세요. 동료했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뭐 입단속을 뭐 시켰다 뭐 그런 뉘앙스. 예, 박원석 의원은 얼마나 그 최숙현 선수가 절망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포츠 현장에서 이런 폭력이나 또 인권 침해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실태 조사도 하고 또 문화체육부 산하의 대책기구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여러 조사도 했는데 전혀 뭐 개선이 안 됐던 거고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경주시청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 경북도 체육회 온갖 군데 다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은 답변을 받지 못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절망해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대책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뿐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좀 거울 삼아서 지금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류의 폭력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지 저렇게 어린 선수들이 혹은 또 그중에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린 학생들이 지도자와의 상하 관계에서 또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태근 의원, 대한체육회 지난번에 심석희 선수 사건 났을 때 아주 그런 부분 참 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심석희 사건 이전에 사실은 2014년에 그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인 김우인희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이 성폭력 문제를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폭력, 폭행, 폭언 이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말에 심석희 선수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장관이 같이 나와가지고 정면적인 실태 조사하고 인권위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또 생긴 거야. 더 큰 문제는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은 실태 조사를 했던 인권위에다가 올 2월 달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인권위에서 진정서 취하버리고 수사 당국에 고소했어요. 예. 경찰에 바로 갔단 예.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대한체육회, 산림정협회 이렇게 갔지요. 저는 다음 달에 물론 운동선수 보호법이 이제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시행이 돼서 앞으로 이제 저런 폭력에 관여된 지도자들은 영구 제명하는 것. 지금 저렇게 폭행을 하고 처벌받은 사람 중에 무려 38%가 다시 지도자로 복귀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엔 닥터이긴 합니다만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뭐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예. 적어도 그러면 이제는 이 감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만드는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이게 경주시청 선수단에서 생겼다. 그러면 경주시장이 내가 정말 내 밑에 있는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체육회가 잘 움직이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고, 국가대표 선수가 문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체육회, 심지어는 문체부 장관도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엄한 처벌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체육계의 구조화된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들을 찾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예. 또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 최 선수가 폭행을 당하면서 녹음했던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그 심정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탓이잖아. 3일 공짜. 오케이? 이제 잘못했을 때 우리 국민과랑 책임지기로 했잖아. 뭘 뭐라고 하잖아. 지금 뭐라고 하잖아. 얘 또 막갔네. 아휴, 니 지금 얼굴 돌아가는 정신병 돌겠는데. 내일부터 니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니는 니 스스로 일요일까지 먹을 자격이 없어. 알았어. 그건 내 권한이야. 책임각도 권한이야. 니 책임이야. 니 거짓말한 것에 대한 니 책임이야. 알아서 나가. 고소장 접수하면서 그때 내 그 얘기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고3 때도 전전을 갔을 때 몰래 사 먹다가 걸려서 그런지 빵을 20만 원치 사가지고 어린 선수들 3명이서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다 먹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래 한 적도 있다고 식고문을 했는 거죠. 석현이하고 찍은 가족 사진도 하나 없고 집에 가면은 많이 먹고 체중을 늘려서 오는지 하여튼 집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같이 한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지금 제가 제일 후회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유기찬 변호사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첫째, 지금 감독은 처음에는 뭐 정말 죄송하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랬다가 지금은 내가 폭행한 거 아니고 팀닥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최 선수는 숨지고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녹음만 가지고 그런 혐의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녹음의 현장음도 있고 아마 그 본인이 일기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팀닥터라는 분의 진술도 오히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예. 저는 지금 이제 감독이 직무 정지가 돼 있지만 형사처분에 대비한 어떤 그 본인의 진술 정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제야 직무 정지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2월 달에 인권위에 진정이 됐어요. 예. 그럼 그동안에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보호돼 있지 않고 격리 조치조차 안 돼 있지 않았나. 인권위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제도권의 인권위, 검찰, 경찰,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이런 부분들이 경주시까지 이런 공적 기관들이 사실은 이 어린 선수 하나 보호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봤지만 온 정치권이 들썩이고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서로 뭐 여러 가지 행위를 주고받고 하는 그 대상 행위하고 이거하고 이건 지금 서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과연 이 공권력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저는 한번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법적인 처리 물론 가해자들도 되지만 이런 진정이나 이런 호소에 귀마근데 그런 데는 처벌 안 됩니까?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인권위, 경주시, 대한체육회, 뭐 심지어 경찰까지. 그러니까 경찰 아마 저는 이 녹음 자료가 아마 수사기관에다 제출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수사 안 됐다. 물론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차정 교수 정말 네. 너무 가슴이 참 답답해요. 저는 뭐 이번 사건 보면서 또 지금 기억나는 단어가 1등만 기억하는 땡땡 세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최석균 선수가 상당히 여러 번 고통을 호소했지만 왜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이렇게 미적미적됐을까? 1등하고 잘하니까 일종의 1등주의가 온정주의를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당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행 뭐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1등을 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열정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지금 항상 1등만 강요하고 그 1등에게만 박수 치주고 그러는 데 있어서의 약간 수단과 방법에서의 이탈 이런 부분들을 다 눈감아버리는 그러한 사회적 관행과 구조 이런 것들이 저는 원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고쳐내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될지. 예, 정말 이런 괴로운 이슈 좀 그만 다루고 싶습니다.